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의 후손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기의 시대에서 지구촌 시민이 의무와 권리를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환경특별전의 도슨트 홍수열입니다. 환경위기의 시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이 10에서 25cm 상승하며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의 섬나라 일부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곳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위기는 거창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시진 않으셨나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겨울 외투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전문가들은 환경위기가 주는 신호들이 앞으로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과 실천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탄소 중립의 개념을 떠올리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을 반영하여 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에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교통과 에너지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하여 개인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거죠. 특히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8분의 1, 지하철은 약 14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보면 약 2만 명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루에 1만 대 차량이 줄어들면서 하루 약 3,6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고 하니까 환경위기에 엄청난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전기제품 대기 전력을 줄이고 LED 조명을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실천하고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 높이는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제 감이 슬슬 오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으로도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녹색 식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붉은 육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 소비가 적은 식물성 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죠. 물론 이 경우엔 개인의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시너지까지 생기니까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고기 유제품 소비의 20% 감축, 2050년까지 3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저탄소 식단으로 전환될 경우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비도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를 의미하는데요. 재사용 가능한 제품, 내구성이 높은 제품, 간소 포장 제품 등을 선택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소비가 쏘아 올린 공이 거대한 환경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다음은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하기입니다.
이미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헷갈림 때문에 잘못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정확하게 잘 버려야 재활용도 더 잘 될 수 있고 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혼동되는 쓰레기 위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류인데요. 택배 박스 비닐 테이프처럼 종이가 아닌 것들은 떼고 종이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면이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쓰레기로 버리고 한쪽 면만 비닐 코팅된 것은 종이로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종이 영수증, 택배 박스 배송장, 번호표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종이들은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되십니다. 칫솔과 볼펜, 알약 포장재처럼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반드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스티로폼은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에 버려주시고요. 컵라면 국물 자국이 묻은 스티로폼은 햇볕에 말려 색깔을 제거한 후에 스티로폼으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과일을 싸고 있는 그물망이나 과일을 받치고 있는 것은 스티로폼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맥주병, 소주병은 판매점으로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고요. 나머지 유리병은 유리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거울이나 깨진 유리, 크리스털 유리, 내열 유리는 종량제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무조건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었거나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조 후에 분리 배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도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내 손안에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아서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팁이니까 알찬 정보를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작은 행동이라고 해서 그 효과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변이 되었을까요?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법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동참해 보자고 권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죠.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의 후손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환경특별전의 도슨터 홍수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